자, 오늘 요지 13번부터 볼게요. 방금 잘 쉬었죠? 뭐 여행 안 갔어? 그냥 집에만 있었어? 네? 그럼 내년에 가면 되지 뭐. 지금 고3 애들 수능이 104일 남았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디데이 100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당신들 차례 아닙니까? 공부, 근데 열품달 쭉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 두 분은? 맞아요?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것 같던데? 아니야? 일단 지우는 지난번에 비해서는 공부 시간이 늘은 거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민서 어차피 학원 바쁘다며. 학원에 내내 갇혀 있어서 기록을 많이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방학 때는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려서 좀 생각하는 힘을 좀 많이 기르세요. 요즘 고3 애들 입시지도 하다 보면 그냥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 얘가 고2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얘기를 당연히 애한테는 못 하죠.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 이 상담을 고3 8월이 아니라 고2 8월에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얘기를 근데 돌이켜보니까 지금 애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8년 동안 쭉 고3 가르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든 적이 많아요. 아깝다. 애가 정신을 좀 뒤늦게 차린 거죠. 정신을 뒤늦게 차렸거나 아니면 뒤늦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거나 뒤늦게 전략을 공부하고 있거나.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쓴다고 수시 쓴다고 나한테 와. 지금도 그래. 그리고 부모님들도 전화도 오고. 근데 저 수시 가려고요 라고 했는데 전략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학생부 성적이 안 좋아. 3점이야. 다 합쳐서. 3학년 1학기까지 어떻게 저지해서 2.99가 나왔다 치자. 2.99면 국민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탈락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상식적으로 주야 학생부 종합전형 쓸 때 학생부 서류 플러스 면접이 유리할까 서류 100% 유리할까? 면접이 유리하죠. 근데 멍청이들이 서류를 씁니다. 아 진짜 복장 터져 미치는 줄 알았어.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면접 보는 거 어렵잖아요. 실제 답변이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두 번째, 경쟁률이 낮잖아요. 와,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논술을 쓰랬더니 최저 없는 서울 시립대를 쓰고 앉았습니다. 왜 그랬냐? 최저가 없잖아요. 최저가 없으면 니 그럼 논술 실력 갈 수 있니? 너 수학 그래서 모의고사 몇 등급이야? 4등급이요. 돌아버리겠습니다. 수능이 4등급이면 수학 영역이 그럼 논술이 써져요? 너 킬러 문제 푸니 안 푸니? 안 푼대. 그럼 준킬러도 안 푼대. 그럼 어떻게 가려고? 오늘부터 학원 다니려고요. 학원이 대학 보내주는 자나 봐요. 네,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엄청 많아, 일산에. 이해됐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앉았다고 내가 돌아버리겠어, 진짜. 그래 놓고 어디 가고 싶니? 건국대요. 건국대가 꼭 나오더라. 건국대가 일단 제일 많이 나오고, 근데 수리논술 이제 홍익대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건국대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이화여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화여대랑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이렇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는 애들은 다 어디야? 출신이 과학고, 자사고, 자공고, 외고 이런 데 거 아니야. 이제 걔네가 다 먹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걔네랑 싸워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걔네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입시를 준비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심하면. 보통 고1부터 미친 듯이 하고요. 아니면 컨설팅 300만 원, 200만 원 줘갖고 학생부 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방학도 끝나서 이제 다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타임이 왔잖아요. 수시 아마 쓰실 겁니다. 아마 수시를 안 쓴다는 건 대단히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어요. 정시를 몰빵한다는 건 그만큼 가고 싶은 학교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시를 쓰셔야 돼요. 재수를 안 하려면요. 근데 그랬을 때 내년에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늦는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이제 좀 있으면 마감될 거야. 2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보면 대충 나와. 얘가 합격할지 안 할지. 왜냐면 2학년 1학기 때 했던 게 2학년 2학기 때 거의 복붙이 돼요.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갑자기 극단적인 정신 차리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딱 8월이 된 이 시점에서
내가 전략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부터 막 고려되는 논술이 추가된다든가, 막 이런 변화들이 좀 있다고요. 그걸 알고 덤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수시 써야지 뭐,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 알겠지? 수시 써야지 뭐해서 좀 더 구체화돼야 돼. 그래서 난 논술을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학생부 교과랑 종합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성적 합치잖아. 국영수, 과만 합치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점수가 3학년 1학기가 되면 달라지냐? 아니요, 비슷해요. 아니면 떨어질 겁니다. 비슷하면 비슷해졌지 올라가는 케이스는요, 너네 학교 300명 중에 10명도 안 됩니다. 제가 그 안에 들면 되잖아요. 네, 그럼 열품타로 보여주시던가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을 기준으로 자기가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가늠이 안 되면 들고 빨리 와 보여줄게.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 2.8에서 2.9가 나오면요. 얘는 국민대 한 단국대 정도 갈 수 있고요. 한 2.5 정도는 돼야 한 시립대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이해됐죠?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이 어차피 교과는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되지? 교과는 애초에 2.2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논외로 치고요. 종합전형으로 갈 때 성적 이거 안 나오면 그럼 이제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야. 정시로 뚫거나 논술을 첨가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가 여기 없으면 그렇게 해서 빨리 우회로를 찾으셔야 돼. 멍청하게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성적 안 올라요. 알겠죠? 정신 차리셔야 돼 이제. 만약에 내신 점수 저는 극대화해서 미친 듯이 올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미친 듯이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미리 영어는 지금 미리 대비한다고 수능 그 내신 점수가 안 올라가요. 영어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지금 수능 공부하시면 되고요. 8월 말까지. 그리고 특히 수학을 미리 선행해 두십시오. 수학 지금 수투지 이제 다음 학기. 그러니까 수투를 미리 빨리 끝내 놓으시고 끝낸다라는 정의는 말 그대로 뭐냐면 도함수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막힘없이 자기 스스로 역량으로 풀 수 있는 실력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2학기 때 보는 저기 과학탐구, 사회탐구 과목들 있죠? 그거 미리 선행해 두셔야 돼요. 안 그럼 성적 절대 안 오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국어, 영어는 지금 아무리 선행한다 해도 내신 점수에 영향이 없으니까 국어, 영어는 정시 준비하시면 되고요. 수학이랑 탐구는 지금 미리 선행해서 내신 대비 미리 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학생부 살릴 마음 없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수능 미친 듯이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듣기 딕테이션 다 맞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6개월이야. 더 슬픈 사실은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고3 애들 중에 아직도 듣기를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10개월이 됐는데. 정말 무서운 거야. 그 친구 원래 17개 중에 8개, 9개 맞던 애야. 그래서 이제 한두 개 틀리는 수준까지 왔는데 어쨌든 듣기는 틀리면 안 되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시 선행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내년 가서 하면 안 되는 공부를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수학은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한등비급수 문제 풀라고 해서 막 응용 문제 딱 줬더니 쌤 저 아직 무한등비급수 할 줄 모르는데요. 망한 겁니다. 알겠죠? 올해 11월까지야. 정시 선행은. 올해 11월 이제 너네 순서가 됐을 때 국어 자 이과는 앞에 수학 상하까지예요. 수학 상하,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은 빼고요. 여기에서 모르는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돼. 모르는 거라는 건 예를 들어 로그 2의 2가 1이라는 걸 모른다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모자라다. 개념을 모른다 하면 빨리 인터넷 강의를 듣든 학원을 가든 과외를 하든 11월까지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 국어도 고전시가 못 읽고 앉았다든가 엄매 골랐는데 국문법 하나도 모른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빨리 만회하셔야 되고 영어는 듣기. 단어 아니에요. 듣기만 잘하시면 돼요. 듣기랑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지식이 체화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 리딩 부스터만 계속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 화목반 2학년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영어 성적 빨리 올리고 싶죠? 되게 간단해요. 리딩 부스터에 있는 1번부터 150번 문장 있지? 그거 그냥 다 10번씩 공부하는 거잖아. 1500번 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이 얘기를 다 맨날 하거든? 근데 이거를 하는 애가 1년에 한두 명 정도 있거든요? 걔네는 다 1, 2등급 찍어서 졸업했습니다. 아무도 안 한다고요. 이 성공이 얼마나 개꿀입니까? 되게 쉽지 않아? 그냥 10번 다다다다닥 읽어서 1500번만 찍으면 되잖아. 그걸 아무도 안 한다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 11월까지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내년에
최소 3에서 출발이거든요, 영어가. 그럼 깔끔한 겁니다. 금방 오를 거예요. 아마 퇴원 금방 하겠죠. 그러니까 6월 이내로 퇴원하면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사실. 아니면 주 1반으로 내려가든가. 그러니까 주 2가 아니고 주 1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나한테 도움을 안 받아야 돼. 6월 평가원부터. 알겠지? 빨리 저로부터 독립하셔야 돼요.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건 말 그대로 불편한 학원들한테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너네가 학원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대학을 못 가는 거야.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진리야. 지금 고3 애들 중에는 어떤 애들도 있냐면 주말마다 대치동 가는 애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성적이 안 오르는 게 대치동을 안 가서일까? 아니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야. 그래서 열푼타 그렇게 강조한 게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알겠죠? 저한테 의존하시면 안 돼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고요. 정시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해됐죠? 자, 각설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요지 13번은 문장이 중요한 놈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다 리딩 부스터에서 했던 거다. 잘 봐. 자, in retrospect. 레트로가 무슨 뜻이에요? 레트로. 레트로가 뭐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레트로? 레트로 어디서 많이 봤어? 어? 레트로가 뒤란 뜻이야, 뒤. 근데 스펙트는 뭐냐면 보다야, 보다. 그래서 뒤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되돌아보다, 회상이에요. 그래서 회상해 보면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에요. 자, 회상해 보면 이건 아마도 엄청 놀라울지도 몰라요. that 뭐냐면 무언가 as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지와 이거 앞에 as 어떻게 하라 했지? 얘를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처럼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 똑같이라 하세요. 안 그러면 수능 때 못 읽는다. 니네가 특히 as를 제일 못 읽어. 왜냐면 한국어로 연결하려면 as 뒤에 여기를 먼저 읽고 일로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니네가 독해가 맨날 느리거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라 해. 자, 이거는 아마도 놀라워 볼지 몰라요. that 뭐냐면 무언가 똑같이 세속적인데 양을 세려고 하는 욕구만큼. 이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죠? 이게 was the driving force. 원동력이었어요. for an advance. 이 원동력은 진보를 향한 건데 이 진보는 똑같이 근본적입니다. 쓰여지는 성문어, 그러니까 쓰여지는 언어만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as에서 원급 비교할 때 제가 as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as가 핵심 뜻이 뭐라고요? 같다라고요. 같다라는 뜻으로 그대로 연결해서 앞에 있는 as는 부사니까 똑같이 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만큼.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급 비교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라고 지우야? 그렇지. 수능 때 저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읽어요. 자, 인수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몇? 플러스 1이죠. 자, 이중부정은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긍정입니다. 그러한 수학적, 경제적 사고방식이 언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중부정은 뭐예요? 긍정입니다. 긍정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이중부정은 긍정문입니다. 자, 그래서 but the desire, 하지만 the desire for written records, 쓰여진 기록을 향한 이 욕구는 has, 항상, 그러니까 has always 보시면 늘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늘 동반해왔다. 경제적인 활동을. 왜 이렇게 웃어? 즐거워? 어, 뭐 묻은 거 아니죠? 자, 이렇게 콤마하고 이렇게 끊기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사 갑자기,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센스 무슨 뜻이야? 어? 센스는 일단 내가 기원이라 그랬잖아. 유래란 뜻이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쭉이란 뜻이야. 그럼 이게 시간을 나타낼 때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뜻이잖아. 근데 시간이 아니라 논리상의 구조라면 원인일 수 있죠. 쟤 때문에 이렇게까지 쭉 왔다. 그죠? 그래서 센스가 때문에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transactions, 거래는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이거 의미가 없다니까 부정이죠. 근데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또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거 긍정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거래는 의미가 있다. 만약 너가
명확하게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를 기록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거래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명확하게 계속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게 바로 쓰여진 기록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기록하려고 하는 이 욕구는 경제적인 활동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출발한 거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문장 읽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중부정을 긍정으로 돌리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지 13번에 있는 이 문장들은 다 수능 때 빨리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의외로 상위권 애들도 시켜보면 생각보다 잘 못하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오브 같은 경우는 동격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 in fact, 사실 많은 문명들은 결코 got to the stage, 무대로, 단계로 다다른 적도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동격 쓸 땐 꼭 이렇게 정관사를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지 하면 잘 봐. 그러니까 정관사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더가 붙는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스테이지는 무대잖아요. 자, 무대 떠올려 보세요. 뭐 떠올라? 무대 하면. 단상? 단상. 뭐 떠올라? 무대 하면. 공연. 그치. 다 다르지. 난 무대 하면 서커스에서 공연하는 뭐 그런 공연이 나도 떠올라. 무대 하면은 서로 떠올릴 수 있는 명사가 다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 전달할 때 영어는 하나씩 단어를 던지면서 흘리면서 가잖아. 그래서 관사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무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대잖아. 근데 여기서 정관사 덜을 넣음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하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독자가 원하는 무대가 무엇인지로 한정 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관사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브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오브를 통해서 구체화하겠구나. 문명이 무슨 단계로 다다르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줄 거라고요. 이런 걸 하는 게 정관사를 통해서 얘가 즉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너네 지금 수능에서 어떻게 하면 70분 동안 45문제를 빨리 풀어서 다 맞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거 훈련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문명들이 결코 다다른 적이 없어. 이 무대가 즉 뭐냐면 recording and leaving behind the kinds of great literary works. 훌륭한 문학 작품을 기록하고 남기는 단계까지는 가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경제적인 기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록 아닐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다른 애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이 우리가 종종 연상을 하는데 문화의 역사와 연관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문화의 역사를 얘기할 때 보통 문학 작품을 얼마나 많이 남겼냐에 따라서 그 문명이 성공적인 문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일단 솔직해지면 거기까지 간 애도 조차도 별로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왜 가져온 거겠어? 이 문장 앞에 2번이랑 3번이 엮으면 애초에 조상들이 우리 앞에 있는 선조들이 글을 쓰고 글을 남기려고 했던 건 뭔가 문학 작품을 남기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필요해서 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그래서 1번 되는 거지. 고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이 문자 기록의 원동력. 이래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동격은 앞에 정관사 더가 붙는 경우가 흔하니까 이제 곧 동격이 나오겠군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명사를 구체화해 줄 포인트가 뒤에 나오겠군 이라고 알면서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가정법 과거 왔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자, 지호야 가정법 바로 툭 튀어나와야 돼. 뭐 나와야 돼? 우쿠슈마. 그리고 뭐 해야 돼? 가정법 왜 썼어? 자, 서양 애들 마인드야. 자, 동양 애들 마인드는 이게 아니야. 근데 서양 애들 마인드는 어떠냐면 세상을 현실의 세상과 가상의 세상으로 나눠요. 우리는 이게 인지적으로 나눠지기는 하는데 언어적으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우린 똑같이 표현하죠. 근데 서양 애들은, 그러니까 이거 영어만 그런 거 아니야. 스페인어, 프랑스어도 다 똑같아. 가정법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언어인 가정법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는 세상을 볼 때 현실과 가상을 나눠보기 때문인 겁니다. 자, 지우가 여기 앉아있는 건 눈에 보여요. 근데 지연이 지금 안 왔잖아요. 근데 지연이가 여기 앉아있는다고 우리가 상상해 본다는 건 가상의 세계라고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그걸 구분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상해봐. 아무리 상상이고 가상이잖아요. 근데 이 상상과 가상은 뭐에 기반을 둬야 될까요? 현실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머릿속에서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연이가 여기 앉아 있는다 했잖아. 그렇다면 지연이가 여기에 없다는 사실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는 거야. 가상의 판단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가정법을 통해서 표현한 문장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현실을 꼭 끄집어내야 돼. 알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서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어제 숙제 하나도 못했을 거다라는 건 이거 내 이렇게 왜 얘기한 거지? 그만큼 민서가 어제 엄청 중요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민서를 찬양하고 칭찬하려고 한 거야. 그지? 그럼 이걸 들으면 민서는 어떻겠어? 기분이 좋겠죠? 그런 거라고요. 지연아 들어와. 응. 앉으세요. 어차피 우리 사이좋게 세 명 다 있다가 나머지 공부하고 가야 되거든요. 지연이 단어 보고 가시면 되고요. 문장 테스트랑. 이거는 저기 녹화했으니까 앞엔 들으세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왜? 어?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 죄인 모드였구나. 너 독서실에서 왔어? 어디서 왔어? 집이요? 책이 독서실에 있어? 잠들었지? 방학 동안 뭐 했어? 어. 그렇게 애가 해맑아? 잼민아, 방학 동안 뭐 했어? 잘 놀았어? 잘 놀았어? 뭐 하고 놀았어?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어, 뭐 하고 놀았는데? 너만 행복하면 됐어. 오늘 요지하면 끝나겠네? 일단은 요지 두 문제만 합시다. 앞에, 수업 앞에 좀 잔소리하다 끝났어요. 네. 근데 그 어제 화목 애들도 얘기했는데 어제 화목 애들은 아예 반 어떻게 가져갈지 얘기를 좀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기적으로 가져갈 플랜은 지금 월금 고3에 정시반이 월금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두 달 후면 졸업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월금은 그냥 계속 정시반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 반 이름은 아마 정시 선행반이 되겠죠. 그래서 걔네는 내신 대비 아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걔네는 내신 대비를 아예 어차피 11월부터니까 버리는 그 시험이 기말고사겠죠. 그러니까 중간고사까지는 아마 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고인은 중간고사까지는 대비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대비를 하는데 그게 판서 수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화목반에 있는 백마고 학생들은 안 하겠다라고 해서 걔네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정시 수업을 계속 가져가면서 저기 내신에 쓰는 그 우리 워크북이나 이런 거 있잖아. 문제풀이. 그거를 주고 내가 가르친 정시 스타일대로 그 훈련시켜 줄 거야. 그래서 막 아마 들어가면 문법 양자택일이랑 해석 연습 요 정도가 들어가겠죠.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성적의 붕괴를 막는 겁니다. 막 8등급, 7등급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학습을 시키고요. 기말고사부터는 자료는 들이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럴 거면 근데 이제 정시 선행반을 정시 100%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정신교육이 병행될 겁니다. 왜냐면 보통 정시를 피난처로 선택한 애들이 있어. 자살행위입니다. 그냥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 고3을 내가 가르치면서 느꼈어. 그래서 예비 고3 애들 올릴 때 정신교육을 단디시키고 올려야겠다. 왜냐면 그래놓고 8월에 도중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태어난 애들도 되게 많아 지금. 그래서 그러면 망한 거잖아. 결국 저 재수하기 싫어요. 그래서 선행할래요. 해서 들어왔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 이룬 거야 이 친구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너네부터는 그럼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시 선행을 할 거면 정신을 차리게 해서 시키든가 아니면 안 시킬 겁니다. 그냥 내신 대비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게라고 또 해서 수시로 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럴 거고요. 그래서 월급반은 정시 100% 반으로 10월부터 11월부터 운영이 될 거고, 그래서 정시를 완전히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정시에 필요한 전반적인 풀케어를 받고 싶다면 걸로 가시면 돼요. 그럼 걸로 가면은
이제 막 국어랑 막 이런 거랑 해서 스터디 플랜이랑 입시 지도 이런 거 다 해주거든요. 총 풀케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시를 한 60에서 70 하고 수시를 30 정도 하고 싶다. 이렇게 섞인 애들. 이런 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수시 완전히. 근데 수시 완전히 하는 친구들은 아마 반을 찢어서 따로 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아, 지호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아예 100으로 할 거야? 아, 그건 아니야? 그러면 수시를 그 내신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보험? 보험이 아니지 않아? 근데 어차피 지금 성적이? 아니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보험이 아닌데 뭐하러 보험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3 애들 입시지도 하는데 어떤 애가 있었냐면 얘는 재수 절대 안 할 거래. 그 정시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뭐 6월 모의고사 3, 4, 3인가 3, 4인가 이러거든. 그럼 얘는 못 가잖아 인서울을. 이과예요. 그래서 얘한테 내가 상담할 때 이제 어머니랑도 같이 했어. 근데 얘가 가천대가 애매해. 그러니까 점수가 3점 초반대야. 그래서 가천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 이게 교과가 아니라 학종이거든. 학종이 이제 자소서가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옛날 자소서 시대였으면 내가 봤을 때 얘 붙거든. 이제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학생부 더 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장담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려면 그럼 학생부 교과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부 교과를 쓰면 경기대 이하가 나온대. 거긴 죽어도 싫대.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가천대를 최하로 잡은 거예요. 근데 가천대가 합격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는 게 문제야. 근데 합격 가능성 제가 봤을 때 85에서 9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떨어지면 신이 널 버린 거다. 아니면 가천대에 갈 그릇이 아니니까 연고대 가라고 재수시키는 거다. 라고 생각하라 했어.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마음에 평온이 왔나 봐. 갑자기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경기대는 쓰기 싫은데 안 쓰면 위험하고 논술은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온갖 잡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내가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얘가 화장실 갔다 온 표정 짓더라고요. 그래서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그래서 내가 아까 지연이 오기 전에 얘기했잖아. 이 얘기를 작년에 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게 걔예요. 이걸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8월에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얘 만약에 이랬으면 진짜 중앙대 이상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험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보험이라고 하기에는 너가 학교 네임밸류가 낮진 않을 텐데. 그리고 어차피 그 밑에 학교는 그거 없잖아. 직업과. 재수는 안 된다. 그냥 업다운만 할게요. 3.0 위 아래. 내가 지금 얘기하는 3.00이야. 3.00에서 위에요, 아래요. 아, 그럼 2점대네? 아, 계산 안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딱 잘라 얘기해 줄게. 2학년 1학기까지 클로즈된 그 점수 국영수가 다 합쳤는데 3.00 이상이다. 3.01부터는 보험 아니에요. 그냥 버려야 되고 답이 없어요. 근데 3.00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학교가 아까 얘기한 가천대가 나올 거야. 가천대 그리고 학생부 교과면 경기대. 저는 거기 갈 바엔 차라리 고졸로 끝내겠습니다라고 하면 버리셔야 되고요. 거기도 저는 레버리지 살만한 한데요. 다닐만 한데요. 라고 하면 살리시면 되고요. 3.5부터는 그냥 폐기하시면 됩니다. 정말 죄송한데 3.50부터는 갈 대학이 없어요. 3.50부터는 만약에 학생부가 스펙타클하다. 내 것 좀 다르다. 라고 하면 학교명이 저형고면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명이 안곡고다. 왜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제 확 와닿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진로 잡으셔야 돼요. 내년 시작할 때 이제 열심히 해야지 하면 270일 남거든? 늦어. 망한 거야. 성적 안 올라요. 정시를 할 거면 정시를 하시고요. 대신 리스크가 좀 많이 커져요. 그래서 실패할 용기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난 그만큼 내가 이뤄야 되는 꿈이 너무 절박하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지호처럼 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너 그러면 아까 얘기한 학교들 갈 의향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맞춰서 포트폴리오 잘 짜셔야 되고, 넌 그럼 정시 몰빵하시면 안 돼요. 정시 몰빵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민서도 아니잖아, 어차피. 민서도 그거죠. 너는 뭐야? 지현이. 치킨이에요? 좀 더 높은 게 있어야 되는데. 5대 5는 안 될 텐데. 7대 3이요? 아, 근데 진짜 국회의원 하면 안 되냐? 개 잘할 것 같은데. 나 6대 4 오케이 콜 이럴 뻔했어, 나 지금. 아씨. 6대 4 오케이 이럴 뻔했어, 아씨. 아, 사실 어, 정시 치를 해야 되는데 응.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하기 싫어. 그럼 못 가면. 수위 못 가면 어떡해? 하려고요? 어, 안수? 일단 고등학교 내에서부터는 인서울만 하자. 인서울만 하자. 뭐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서울 연고지만 찍으면 상관없어. 일단은. 그래서 막 어. 전문대 아, 그거 말고. 4년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운대 기계공학이 붙으면 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학교 네임 들었을 때 너무 할머니? 할머니 세대로 하면, 나도 너무 할머니 세대면 건국대도 별로, 옛날에 건국대 이상 되게 안 좋았는데.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50년대 이하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중앙대는 찍어야 될 텐데. 중앙대도 이랬어, 옛날엔. 그러니까 강 아래에 있는 학교는 다 에이 막 이랬어. 뭐야, 저리 가 막 이랬단 말이야. 옛날 삼국대라고 해서 맨날 놀렸어, 사람들이. 건대, 동대, 단대. 그냥 자기가 읽고 있는 학교가 있으니까 아니 그때는 그게 케바케야. 붙어 있는 데가 있어서 망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붙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보험 삼아서 도약한 애가 있어. 근데 그거는 진짜 딱 반반이야. 그래서 재밌는 게 반수를 나는 처음에 애들한테 별로 추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성공한 애들 많아요. 반대급부로. 그래서 반수는 뭐 그때 가서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넌 그렇게 짜겠다. 근데 너 지금 어차피 지금도 되지 않아? 응. 근데 할머니 의견 일단 차치하고 일단 너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광운대학교 기계공이 붙었어요. 아, 안 가요? 그리고 기계공은 어차피 너가 아마 교과로 썼을 거야. 학종으로는 안 될 거 아니야? 너 학종 어차피 다 수의대로 몰빵했잖아. 그래서 그럼 너 학종으로 쓰면 아마 서로 기대감 같은 게 나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학생부가 수의가 아니면 불리할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종합이 날아가는 거잖아. 그럼 그 날아간 거를 논술로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논술도 그러니까 한번 잘 보죠. 논술이 단점이 있어. 수리 논술. 수리 논술 할 때 단점 뭔지 아세요, 혹시? 소수령인데 아니, 그거는 일단 2차적인 문제고. 아예 내가 고1 성주가 아예 수의대여가지고 좀 커서 생물학과 정도 수명 공학은 그럼 학생부가 좋아야 돼, 성적이. 성적이 좋아야 그나마 서류라도 뚫을 거거든. 그러니까 서탈이야, 그럼. 생물 써도. 그러니까 왜 서탈이냐면 생명으로 몰빵한 애들 지원할 거 아니야. 어차피 네가 쓰는 대학들이 다 인서울 중상 이상일 거 아니야.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너가 공주대를 썼다 면 그냥 프리패스지. 수위 막 상관없어. 그냥 일단 와 이렇게 돼 버린 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다 학생부가 다 특화되어 있을 거라고요. 생명공학은 그리고 비주류가 아니잖아. 오히려 비주류는 너지. 수의대가 오히려 비주류지. 그래서 비주류가 주류로 갈 때는 불리하지. 넌 그래서 두 개밖에 없어. 수시에서. 만약에 수의대를 버린다면 넌 교과랑 논술밖에 없어요. 근데 교과도 어차피 2.5 다운 아니야? 업이야? 업이면 좀 비벼볼 만하고. 잘 모르겠어요. 1학년 성적이면 어딘데
만약에 다 합쳐서 2.3 이러면 2학기 불사질러서 어떻게 해본다라고 하면 가능인데, 그러지 않으면 1.9 나오면 요즘 한 시립대는 가던데? 시립대 붙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좀, 그러니까 논술이 좀, 근데 논술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논술하려면 전범위 다 하셔야 돼요.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수학 상하, 수학 1, 수학 2, 확동, 미적, 기하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리 논술 2학년부터 해야 돼. 그래서 보통 테크 잘 탄 친구들은 지금쯤 확통이랑 미적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기하만 하면 돼요. 기하가 킬러로는 안 나와. 기하는 공부했니? 물어보는 수준이어서 기하는 지금 해도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쯤 됐을 때 풀 수는 있어야 돼. 학교도 있고. 대부분 학교가 다 전범이라서 수리논술은 그래서 할 거면 올해 11월, 12월부터 하셔야 돼요. 병행 준비하셔야 되고 보통 수학학원에서 수리논술 요즘 해준다던데 잘 알아보시고요. 수리논술은 그리고 비싼 만큼 1대1 첨삭 이런 게 많은데 첨삭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고 저는 수리논술은 잘 몰라요. 그거는 발품 팔아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는 그거 잘 생각해야 돼. 수의대를 포기하는 순간 너의 학생부 종합은 메리트를 아예 상실할 겁니다. 너 몰빵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이것도 안 돼. 생명공학으로 몰았는데 수의대 쓴다. 이것 얘도 안 돼. 그러니까 수의대를 썼으면 수의대만 가야 돼. 비주류라 그랬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정시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량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때는 내신 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짬짬이 정시 공부 다 해놔야 돼. 그래서 내년 2월이 됐을 때 올해 수능을 풀었는데 국영수가 하나라도 4가 뜨는 순간 이제 그것도 장사 접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래서 다 2가 나오면 제일 베스트고 그게 아니고 3, 3, 3 이러면 이제 조금 위험하고 4가 모든 과목에서 단 한 개라도 있으면 페일입니다. 알겠죠? 올해 수능을 봤을 때 12월에 이해됐지? 12월에 내가 시험지 줄 거야 수능.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내년에 정시 바로미터입니다. 알겠죠? 영어는 4 나오면 죽어라 하셔야 됩니다. 2월까지. 알겠죠? 도움이 됐길 바라며. 그러니까 학생부 이제 장난치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두 친구한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뭐 난 수시 쓸 거니까, 정시 쓸 거니까, 라고 하면 안 돼.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난 수시를 어떻게, 정시를 어떻게, 그리고 내 학생부의 현재 상태는 어떻고,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어떻게 만회할 거고, 어떻게 보완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액션 플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내년에 너네 마주하고 상담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이것도 내가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가 될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게 해줄게요. 10명 중에 1명만 안 그렇고 9명은 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되잖아. 그러니까 좀 하지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그냥 삼킵니다. 8년의 데이터인데 8년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경험이 이기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실증적 증거인데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가 일산 애들 마인드야. 그러니까 일산 애들이 대학 진학률이 불인 겁니다. 이해됐죠? 아까 너네 얘기했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그래서 내가 상담하면서 진짜 기가 찬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학종으로 가겠대. 근데 학생부가 안 좋은데 서류 100%를 준다니까. 너라면 이해돼 그게? 근데 네 라이벌들이 다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이 다 깔고 일산에 있는 애들 다 세워놓으면 너넨 그래도 상위 15안은 들어가. 적어도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정시 몰빵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열품타 그래? 8시간 채워 하니까 얘 책 못 꺼내. 한국사 꺼내. 돌아버려 진짜. 너 수학 왜 안 해? 아직 메가스터디에서 책이 안 왔어요. 상담하다 이렇게 말이 막힙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개꿀인 이유가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무도 안 해요. 열품타 있죠? 열심히 캐십시오. 열심히 키세요. 열심히 할 수 있는 만 선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즘 잘
시간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던데. 민서야, 난 수학이 제일 싫어했나? 그분은 음, 안 쳤죠? 좀 켜주세요. 네. 열심히 놀았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놀아도 돼. 잘 놀았어. 사람이 어떻게 공부만 합니까? 잘 쉬셨습니다. 원래 7월 말은 쉬라고 있는 겁니다. N수생 애들도 내가 쉬라 그래.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좀 달리십시오. 내신 대비 9월 중순부터입니다. 9월 11일인가 그때부터 할 거거든요. 한 달 남았네. 한 달 동안 너네 정시에 필요한 거 빨리 다 갖춰야 돼. 그래서 만약 욕심 내시는 분이면 저 국어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개별 질문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겠죠? 욕심 좀 내십시오. 단어는 욕심 안 내도 돼요. 단어는 제가 내드린 그것만 하시고요. 어차피 단어 지금 외우는 거 1도 안 중요합니다. 단어는 내년 이맘때쯤부터 외우는 거예요. 이때부터 300단어씩 외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속으로 300단어를 어떻게 외워? 라고 하면요. 저는 상위권 애들 600단어 외우라 합니다. 최상위권은 900단어예요. 300단어는요. 거의 말단이에요. 근데 300단어를 일주일에 외운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 체력 길러주려고 지금 미리 외우라고 한 겁니다. 이해됐죠? 당연히 어서 와. 덥지? 자, 다시 돌아와서. 지연아, 가정부 누가 나타내니? 그리고 뭐 해야 돼? 자, 4사 우쿠시오마 속대추론. 네, 알겠죠? 가정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상상과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건 현실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현실을 뽑아내야 돼. 알겠지? 이게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해. 그리고 if it were not for 이거 내신 대비하면서 한 학교 있었는데 저 뜻 뭐예요? 그 간송했던 학교인데 너지? 자, 인사야 if it were not for 뭐야? 거기서 했어 간송해서 뭐야? 없다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뭐뭐가 없다면, 그러니까 지연이가 없다면, 지연이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옛날, 알겠죠?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그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가르칠 때 그 다음 배우는 게 뭐예요? 가정법 할 때 내가 가정법에서 도치 가르쳤잖아. 어떻게 하면 if를 안 쓸까, 그지? 그래서 얘는 출발을 월로 시작하고 얘는 헤드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가정법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려고 도치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축약형, 즉 도치 축약형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더 축약한 게 그게 뭐야? 더 줄인 거. 없다면이잖아. 뭐야? but for 또 without 이거요. 자, without이랑 but for 쓰면 단점이 있다 했지. 혹시 이거 기억나? 리딩 부스터 나폴레옹 그 문장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without이랑 but for 쓰게 되면 단점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시간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해줘요? if로 그냥 쓰던가 아니면 축약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if it weren't for the commercial enterprises 이건 지금이야. 그래서 상업 기업이라고 하면 돼요. 자, 지금 상업 기업 그러니까 삼성, LG 같은 회사가 없다면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That produced those records. 그래서 이러한 기록을 남기는 상업 기업들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훨씬 덜 알게 된다라는 건 그러면 이거 뒤집으셔야 돼요. 가정문 부정이면 긍정을 뒤집어서 뭐 덕분에 이러한 기록 덕분에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됐지?
자, 고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은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었다. 그럼 경제 활동 얘기하는 거고. 고전 문학을 통해 당대, 그럼 얘는 고전 문학을 얘기하는 거죠. 3번은 경제 발전의 정도가 문명의 발달 수준을 얘는 그럼 문명을 얘기하는 거고. 4번은 종교의 역사, 그럼 얘는 종교 얘기하는 거고. 5번은 모든 문명이 위대한 작가, 그럼 얘는 문학 얘기하는 거네. 얘네 키워드 다 다르죠. 자, 키워드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풀이 측면에서는 별로 안 어려운 문제고요. 근데 이 지문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장이 빡세요. 그래서 문장 독해 위주로 연습하세요. 지문은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돌이켜보면 이는 아마도 놀라워 볼지도 몰라요. 무언가 똑같이 세속적인데 그게 양을 세는 것만큼 똑같이 세속적이에요. 그게 원동력이었습니다. 뭐를 향해서? 우리가 발전을 향해서. 그러면 뭔가 세속적인 게 세상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omething as mundane이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를 이끌어내는, 이거는 키워드니까 바로 처리할게요. 얘가 뭐를 향해서 원동력이었다? 발전을 향해서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기니까 한글로 정리하셔도 돼요. 기선제압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세속적인 것이 발전을 이끌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했어요? 지문을 미리 선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일지 간파하고 왔죠. 근데 세속적이다라는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밑에서 구체화되는 데서 연결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the desire for written records has always accompanied economic activity. 자, 글을 쓰려고 하는 이 욕구는요. 항상 경제 활동을 수반했습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거래는 의미가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거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글을 쓴다라는 이 욕구는 뭐 때문이었던 거예요? 거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네. 오케이, 그럼 요거 다시 정리해보면, 자, 글쓰기의 욕구는 결국 뭐로부터 비롯됐다? 거래 기록.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세속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거래 얘기한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구체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결국 우리는 글쓰기를 하는 이유는 거래, 즉 경제적인 활동 때문이었다라고 보고 사실 여기서 푸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 다 잡았죠? 그러니까 요거 결국 정리하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글을 쓰는 거면 뭔가 역사를 남기고 뭔가 문학 작품을 후대에 남기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선조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게 모든 게 다 됐으면 바로 1번 가시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답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자 얘가 결국 이 지문의 숲이 되는 거고. 자, 한번 몇 개 좀 더 볼게요. as such, 그러니까 이거 봐봐. 여기 뒤에 보면 as such라고 했지. as such가 뭐예요? 이렇듯이라는 뜻이야. 이렇듯. 이렇듯. 그러면 이렇듯이라고 연결사를 넣은 거면 지우야 이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뒤에 문장. as such 보면.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안 읽었다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early human writings는 초기 인류 사회의 글쓰기는 is dominated, 지배됐대요. by willing and dealing. willing and dealing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거야. 야쿠르트 아줌마들. 야쿠르트 아줌마 이거 카트 잉 끌고 다니다가 저 야쿠르트 하나 주세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계산하죠. 이게 말 그대로 그래서 willing and dealing이 사업수완이라는 뜻인데요. 저기 수레에다가 팔 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지연이가 배추 사이소라고 하면서 지우가 옆에서 배추 주세요 하면 여기요 이러면서 하는 게 willing and dealing이에요. 이게 사업수완입니다. 알겠죠? 왜? 배추는 좀 그래?
자, 그러니까 willing and dealing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놓고 지금 어떻게 따옴표로 쭉 뭐하고 있어? 나열해주면서 구체화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bet 내기, 그 거래서, 그다음에 계약서. 딱 경제적인 게 와닿죠. 이거 되게 재밌게 표현한 건데. Long before we had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prophet이 뭐야? prophet. prophet이 말하다야. 프로가 앞이지. 앞에서 말하는 거니까 예언가예요. prophet은 예언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가의 글쓰기가 있기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너네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거 만화책 초딩 때 다 읽었지? 거기 가면 무슨 신전이지? 뭐지? 뭐 가면 가서 저 내일 가요 마요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 예언가 그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러한 글쓰기가 있기도 전에 우리는 profit, 수익에 대한 글쓰기가 있었다. 이제 확 와닿죠? profit이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에요? economic activity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재진술하고 있죠. 재진술하고 있다는 건 앞에서 얘기를 계속 보강하고 있다는 거니까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로만 보고 오케이.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14번 보죠. 문장 독해까지는 좀 보고 내가 너네가 좀 숙제할 게 좀 있으니까. 그러한 연유로 이제 금요일부터는 좀 진도를 진짜 좀 야무지게 좀 빼보죠. 그래서 해서 다양하게 좀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쓰이면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썼을 테니까 여러분이 문맥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뒤에, 즉 앞에 주절이 있는 채로 뒤에 쓰면 결과로 해석하시면 돼요. 대부분 다. 자, 그래서 genetics, 유전학에 있는 sociologist, 사회학자들은 주장을 하는데요. 뭐냐면 미디어가 genetic influences, 유전적 영향을 묘사하는 게, 즉 건강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래요. 그게 have increased, 쭉 증가해 왔답니다. considerably, 무슨 뜻? 상당히 아시죠? considerably, 상당히 시간에 걸쳐서 늘었대요. 뭐가? 묘사하는 게, 건강에 대해서 미디어가 묘사한 게 늘었는데 그렇게 해서 증가돼서 결국 됐대요. 그러니까 인과로 보시면 돼요. 증가해서 그래서 결국 됐습니다. Part of the public discourse. discourse는 담론이란 뜻이야. 담론이라는 건 다 같이 모여서 크게 풀을 구성한 채로 얘기하는 걸 보통 discourse라 그래요. 그래서 공적인 담론의 한 일환이 됐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그만큼 국가 차원, 사회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됐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에 through which가 나왔네. 그러면은 지우야 바로 뭐 떠올려야 돼? 선행사, 그렇죠. 그래서 이 담론을 through, 거쳐서 개개인들은 이해합니다. 증상들을. 그리고 도움을 찾는 의사결정을 만들고요. 그리고 가치관, 견해를 형성하는데 그 견해가 즉 people with particular traits or conditions. 이렇게 아픈 거 쓰면 리딩 부스트에서 내가 뭐라 했어? 컨디션 뭐라 하라고? 아픈 데서 쓰면 질환이라고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특징이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견해가 형성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호흡이 긴 문장은 어떻게 해라? 하나하나 어순대로 읽는 걸 연습해라. 됐지? 자, suggest. 연아, 뜻 뭐야? 그렇죠. 넌지시라고 하셔야 되었고. 자, 그래서 the genetic optimism. 자, 유전적 낙관주의는 has influenced. 완전히 영향을 끼쳤다. 대중의 여론에. 그리고 연구는 넌지시 드러낸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 이거 봐. 그러니까 should가 없으니까 지금 B가 아니라 R이라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로 쓰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사실을 암시하다, 시사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실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대개 받아들이고 있대요. genetic explanations, 유전적인 설명을. 그게 뭐에 대한 거냐면 health and behavior, 건강과 행동에 대한 건데 그리고 여봐, 그리고 tends지 보면은 등위 접속사는 항상 친구 찾기.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가 친구가 누군지 바로 이해하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heritability는 herit이랑 ability를 섞으면 돼. herit이 뭐야? herit. herit. 아는 사람. herit이라는 단어 알면 너네 아마 한 4-5개 바로 알 수 있을걸? herit은 물려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herit 하면 뭐예요? 위에 선조들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inherit은 타고난이고요. 그래서 heritage가 뭐야? 유산이라는 뜻이죠. 알겠지? 그래서 heritability 하면요 유전 가능성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겠지? 그래서 유전 가능성을 과대평가한대요. 즉 common diseases for biological relatives. 그래서 생물학적인 친척들의 흔한 질병에 대한 유전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모가 암에 걸렸다 해서 헐 나도 그럼 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그러니까 부정확한 과학적 상식과 판단으로 오히려 왜곡된 과학적 그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장 독해까지만 하고요. 금요일까지는 아마 숙제할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좀 해오시고 그래서 너네 그냥 리딩 부스터 복습도 숙제 같이 내줄까? 할래? 내주면? 어떻게 생각해? 하자 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숙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 했어요? 네. 정보는요? 네. 아, 아니, 내가 내준 거.